오늘은 한 청취자분의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주말부부로 살아가시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피어난 뜻밖의 사랑 이야기를 담담하게, 때로는 뜨겁게 들려주시려 합니다. 자, 그럼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40 중반, 결혼한 지는 16년이 되었네요.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이 공간에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아야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주말 부부예요. 남편은 지방에서 일하고, 저와 딸아이는 서울에서 살고 있죠. 벌써 주말 부부 생활만 6년째네요. 처음엔 주말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틀마저도 어색해지는 기분이에요. 각자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딸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고요. 평일 저녁은 늘 전쟁 같아요. 회사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녁 준비하고, 아이 학원 픽업하고, 숙제 봐주고, 밀린 집안일 하고, 시계를 보면 어느새 밤 9시, 10시가 훌쩍 넘어가 있어요. 딸아이가 방에 들어가고 나면 비로소 저 혼자 남겨지는 시간. 그때 제가 찾는 건 늘 정해져 있어요. 차가운 맥주 3캔. 냉장고 문을 열고 캔맥주 3개를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구나 안심하는 거죠. 첫 캔을 따서 목넘김을 할 때의 그 시원함이란?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두 번째 캔, 세 번째 캔. 그렇게 맥주에 취하지 않으면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어요.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주는 건 알코올뿐이었죠. 남편에게 연락할 기운도 이유도 찾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말 못할 속마음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제 감정은 꽁꽁 숨긴 채 그저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만 해내는 기분이었죠.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그렇게 무미건조한 나날을 보내던 제게 거짓말처럼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박 팀장님이에요. 저보다 3살 어린 총각이죠. 처음엔 그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젊은 팀장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업무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일이 많았죠. 일에 대한 진지함, 팀원들을 배려하는 따뜻함.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시기에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팀장님과 둘이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업무를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고 들어가자며 근처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회사에서의 딱딱한 모습과는 다른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었죠. 혼자 사는 외로움, 일에 대한 고민, 소소한 일상 이야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질문으로 시작된 연락은 점점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고요. 같은 따뜻한 안부 문자. 별것 아닌데도 그 문자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매일 밤맥주 3캔과 함께하던 제 시간에 그의 메시지가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가정이 있는 내가 이렇게 젊은 총각과 연락을 주고받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미 저는 그의 따뜻함에 중독되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단함을 알아주는 사람. 남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박 팀장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저에게 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맥주를 마시며 박 팀장님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털어놓았는데 그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대리님,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아니 이미 기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문자와 전화 통화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죠. 주말에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 날, 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자는 날, 그런 날이면 우리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에게서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그에게 향하는 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박 팀장님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은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새롭고 뜨거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안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메말라버린 줄 알았던 심장에서 다시 피가 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예쁘다,
사랑스럽다, 고맙다 말해주었어요. 남편에게서는 들어본 지 오래된 말들이었죠.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비타민 같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을 하면서 쓰담쓰담 해주고 더욱 사랑스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과감한 손목 터치도 나에겐 한 여자로서 느끼게 해주는 행복한 마음이 항상 설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아파트 앞에서 헤어질 때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차 안에서 나누던 짧은 키스, 그의 따뜻한 품. 모든 것이 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체온을 느끼고 있노라면 제가 오랫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집에 돌아와 맥주를 마셔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맥주캔 3개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지만 그 옆에는 박 팀장님과 주고받은 뜨거운 메시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내 꿈꾸면서 자. 빨리 만나서 키스하고 싶어. 사랑한다는 고백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저 역시 그에게 같은 마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와의 사랑은 제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회사 가는 길이 즐거워졌고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죄책감도 커져만 갔죠.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딸아이가 있었고 저는 다시 엄마이자 아내의 역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박 팀장님과의 뜨거운 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깨고 나면 허무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 팀장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와의 사랑은 제게 마약과도 같았어요. 위험하지만 너무나 달콤한. 그는 제게 대리님을 만난 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잿빛 같던 제 삶에 무지갯빛이 스며든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손을 잡고 걷거나 차 안에서 서로에게 기대거나 그가 나의 허리를 잡아 당길 때면 하반신이 풀려나갈 것처럼 마음으로 흐르는 집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그의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온기, 그의 눈을 마주 볼 때 느껴지는 깊은 감정. 내 뒤로 백허그를 해주는 그의 따스한 손길이 내 마음을 설레이고 두근두근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떨림과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려내는 탄식과 그 흥분은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가끔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총각이었으니까요.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잠시나마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그래, 지금 이 순간 그와 내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혼자 남겨지면 다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맥주 3캔을 마시며 애써 복잡한 마음을 누르곤 했죠. 박 팀장님과의 관계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와 함께 할 시간을 계획하고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에게 맞춰져 있었죠. 남편에게는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기분이었어요. 주말에 남편이 집에 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고 오히려 박 팀장님과의 연락이 끊기는 게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그와 단 둘이 저녁을 먹고 그의 아파트 근처까지 바래다주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대리님, 정말 사랑해요. 헤어지기 싫어요. 저도 그의 손을 마주잡고 아무 말 없이 나의 입술을 그의 꿀같은 입술이 깊게 들어왔고 서서히 목과 아래로 나를 더 느끼게 해주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행복, 불안, 미안함, 그리고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날 밤 우리는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밤을 함께 보냈죠.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낸다는 사실의 두려움과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들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동시에 가장 죄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위험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 더욱 뜨겁게 서로를 갈망하게 되었죠. 평일 저녁, 맥주 3캔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켰지만 이제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 팀장님과의 전화통화,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마시는 맥주는 또 다른 의미가 되었죠.
물론 두렵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그리고 제 가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박 팀장님을 놓는다는 것은 제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제 삶에 숨통을 트여준 사람, 다시 저를 여자로 느끼게 해준 사람, 저를 뜨겁게 사랑해주는 사람, 그가 제게는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맥주 3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그의 이름을 누릅니다. 잘 자요. 내 사랑, 그의 메시지에 짧게 답장을 보내고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통화를 되새기며 잠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박 팀장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제 감정에 솔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연을 다시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했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아요. 빠잉.